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외출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명절 전날인데 오늘은 2018년도가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농산업 트렌드 중에서 외도 독이라고 있습니다. 농산업 트렌드 중에서 외도 독에 대해서 한번 농바시 제25강으로 서비스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외도 독은 이제 정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러한 트렌드를 좀 알고 있으면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이나 어떤 사회에서도 이런 외도독이라는 것을, 저도 지금 최근에서 이런 개념을 알게 됐는데, 알고 계시면은 좀 새로운 트렌드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경영체 운영하는데도,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식품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농식품 종사하는 그런 부분에 이러한 외도독이라는 트렌드를 적용시키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이라고 있거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재능 기부하는데 힘이 나겠습니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오늘 제목입니다. 농바시제 25강인데요. 2018년도 농산업 트렌드, 외도 독을 아시나요?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트렌드 키워드 2018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독은 뭐냐, 외도 독은 뭐냐면 WAG, TH, 그 다음에 도구라는 약자인데요. 뜻은 뭐냐면요, 작은 범위이거나 하위 수준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강력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일들이 본체라든지 몸통, 주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도독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일상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뚝을, 쥐새끼 한 마리가 그런 빵꾸를 냈을 때 큰 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익산에서 이제 폭발 사고도 그런 촛불이 하나가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듯이,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그런 외도독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뭐 하다 보면은 모두가 똑같이 움직여 버리고, 이런 조그마한 그런 하자를 보고서도 바로바로 수정하지 않고 넘어간다든지,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파장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얼마나 파장 효과가 있겠느냐 했는데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나중에는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도독은 작은 범위이거나 하위 수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본체나 몸통, 주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독에 대해서 한번 한번 음미를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소확행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소확행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조그마한 행복이 결국은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큰 기쁨보다는 그런 조그마한 소소한 기쁨이 자주 미래보다는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됐든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그게 지금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트렌드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그 주변에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예, 행복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이거죠. 큰 기쁨보다는 조그마한 기쁨들이 사실 모였을 때 큰 기쁨도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트렌드가 정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가성비, 가심비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냐면 어떤 서비스를 사는데 치중하고 이건 뭐냐면 상품보다는 그런 서비스를 구입하는데도 우리 대중들이 치중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품질보다는 오히려 만족도가 또 품질하고 만족도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은 약간 품질은 떨어져도 또 자기만의 만족도가 높을 때 이런 상품을 또 구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성비, 가심비라고 있는데 가격 대비해 가지고 그런 만족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품질만 보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그 가격이 좀 비싸도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만족도가 높다면은 또 품질이 뭐 높아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품질이 좀 낮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품질은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사실 전부 다 뭐 큰 품질의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친절하게 또 좀 더 편리하게 그런 고객의 입장에서 또 어떤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다면은 그 사람 좀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가심비, 가성비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웨더독 중에서 이제 워라벨이라고 있거든요. 워라벨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은 워크는 이제 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프는 생활이고 그 다음에 밸런스는 균형. 이제 일과 생활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실 많이 벌기보다는 적당히 벌어서 잘 살기를 원하는 생활 태도가 지금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적당히 벌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몽땅 벌어가지고 나중에 즐겨야겠다. 그러면 또 나이를 먹어서 늙어버리기 때문에 즐길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학습 효과로 지금 세대들이 알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벌어서 그때그때 즐기려는 트렌드는 오랫동안 그 학습을 통해서 축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요즘 애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발령이 오늘 났는데 그전에는 뭐 돈을 몇 년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입사했는데 오늘 좋은 차를 사가지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들어온 사원이. 그런 거 보면은 저축보다는 우선 당장 그 편리한 문명의 시대를 즐기고 우선 당장 내가 아까 소확행이라고 했잖아요. 차를 삼으로써 나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또 다음으로 한번 그래서 맥도날드 무인 주문대를 설치, 이거는 뭐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언택트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웨더독의 한 트렌드인데요. 우리가 SNS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주고받으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이거를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SNS 상에 매일 뭐 인사하고 막장 그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막,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는 만나지 않아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또 유지가 되고요. 문자 하나 없다가 갑자기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SNS상에서 서로 인사도 하고 또로 끊임없이 자기 고민에 대해서 공유를 한 사람은 만났을 때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더욱더 반갑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언택트기는 만나지, 텍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서로 접촉이 없다는 기술입니다. 이게 접촉이 없어도 접촉이 없는 기술, 뭐 이런 뜻인데, 접촉이 없어도 관계가 형성되는 유지 현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의 무인 주문대가 지금 나왔는데, 사람이 없어도 기계하고 이렇게 그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권의 로봇, 결제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가, 로봇이 상담하는 거죠, 예직하는 거는. 그 다음에 로봇 결제. 지금 뭐, 아마존 고는 그냥 가지고 가라는 그런 그 간판 이름이 그냥 가지고 갑니다. 아마존 고. 물건을 거기서 집어가지고 나가면은, 무인 결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런 기계들이 대체하는 현상은 점점 언택트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나만의 케렌시아는 뭐냐면은 투장에서 소싸움장이잖아요. 이게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되죠. 소가. 이것을 갖다가 케렌시아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 사회에서도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만의 안식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만의 안식처가 필요하니까 그런 그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는 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공원에서 걸으면서 유튜브를 듣고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어떤 분은 강가로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산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나만의 케렌시아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낮에 일을 하고 너무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떤 나만의 공간을 어떤 사람들 있는 곳 말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머리를 식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변에 어떤 강가라든지 아니면 공원도 좋고 해서 그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유튜브 훌륭한 강좌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천천히 걸어 다니면은 머리가 또 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만의 케렌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사람들과의 접촉 피곤한 그런 사회생활에서 어떤 나만의 그런 공간 또 나만의 시간을 행복하게 갖는 것도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사람들한테 부대껴서만이 피로가 회복되는 건 아니고 머리를 좀 쉬려면은 일단 조용한 공간도 좋고 또 나만의 어떤 분은 시끄러운 데가 물론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좀 고독함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만물의 서비스화라고 합니다. 근데 상품은 공짜로 주고 이 서비스는 유료다. 이게 참 묘한 말인데 쉬운 말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식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식장은 예식은 원래 예식비를 받아야만이 이게 예식이 상품이거든요. 원래. 근데 예식은 무료고 밥은 유료다. 원래 보면 음식은 서비스입니다. 이게 옛날로 말하자면 결혼식장에 어떤 축의금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예식이 여기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 예식장은 예식을 하려고 그래서 예식장 비용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예식장은 무료고 음식은 음식값이 몇천만 원, 1인당 2만 5천 원, 3만 원. 그래서 서비스료가 더 비싸다. 상품보다. 상품은 예식인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트렌드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아까 여기 짐차라든지 또 가사 도우미라든지 뭐 모바일 부동산, 그 다음에 심부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지금 그 상품보다 오히려 서비스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택시료보다 택시 그런 소개해주는 서비스, 또 짐차보다 짐차를 소개해주는 서비스, 가사 도우미를 어떤 스마트폰으로 알선해주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그래서 오히려 상품은 공짜로 하고 서비스는 유료로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지금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매력이 자본이 되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외도독 중에. 뭐 단순하게 예쁜 것이 아닌 마음을 끌리게 하는 자기만의 장점이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즉 나다움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저 대중사회를 살다 보면은 단체보다 그동안에는 뭐 그런 식으로 단체, 공동체가 중요하고 어떤 자기는 그런 공동체의 부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다움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나다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를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 오히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개성을 상실한 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도 좀 나다움을 좀 상실해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주변에 아주 뭐 훌륭한 그런 나를 내가 그 모방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많고 유행하는 것도 많고 상품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실은 그것은 진정한 개성도 없고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거든요. 흉내를 낸 것뿐이지. 거기서는 사람들이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나만의 정말 나만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라 이거죠. 이게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만의 장점,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내가 싫으면 싫다 하고 오히려 그걸 솔직한 면을 보여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싫어도 좋아하는 척,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는 척 그런 나다움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장점을 강조하는 시대, 예쁘지는 않아도 그런 것이 앞으로 그 성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트렌드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미닝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 같은데 지금 좀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인데 자기 주관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나와가지고 나중에서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안 됩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건데 위원회라든지 뭐 저희도 익산도 이제 희망농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회의 때는 말을 한마디 않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체면상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이미 결정이 난 걸 가지고 왈가왈부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것이지 몰라서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나만의 그런 주장을 할 줄 알아야 어떤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네요. 다행히.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이 관계를 써보려 해. 이 말인데요. 이게 약간 재밌는 말이네요. 혈연 중심의 관계에서 SNS를 통하여 처음 봐도 반가운 관계로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또 모르는 사람하고는 사실 관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 시대에는 처음 거기서 계속적으로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친척보다 더 반가운 거죠. 이런 것은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SNS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차이는
저도 이제 SNS를 좀 하지만은 막 계속적으로 답글도 달아주고 막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신 분 만나면은 막 정말 형제간보다 더 반갑더라고요. 근데 좋아요도 안 누르고 뭐 평소에 사실 전화하기도 다 힘들잖아요, 일일이. 근데 몇 년 만에 만나다니면 전혀 반갑지 않아요. 아무리 친구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내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태, 내가 죽고 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0번째 나와 있는 이 관계를 써보려 해. 이 관계는 SNS 등 이런 도구들을 말하죠. 처음 봐도 반가운 관계로 전환되는 게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11번째입니다. 이제 개인화가 심화돼 가지고 참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홀로서기가 강요되는 사회인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주장해야 하는 시대다. 제가 빨간 글씨로 특별히 써놨습니다. 주장해야 하는 시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는 시대.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의견을 분명히 주장해야 하는 시대적인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내 주장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 주장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은 하라 이거죠. 예.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트렌드가. 그래서 오히려 안 하시는 분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 의미를 확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주장을 해야만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왔다. 그것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은 농바시제 25강으로 농산업 트렌드 외도독을 아시나요? 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농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분야도 모든 분야에 이런 것들이 지금 통용이 되는 사회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 내용이 참 내 주장을 확실하게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바시제 25강으로 농산업 트렌드, 외도독을 아시나요? 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대한민국 2018년도 올해 3개월 남았지만은 트렌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발췌한 건데요.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